여기에 더 추상화시켰던 요 두 개를 합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거야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 반이 A, B, C 반이 있었어요. 각 반마다 그런 수학 성적을 가지는 애들을, 대표성을 가진 애들을 하나 뽑는 거예요. 그죠? 이게 커널 한 개입니다. 그런 개념이 글로벌 에버리징이고, 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똑같은 그 시파10 이미지 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앞쪽에서는 CNN을 이용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성능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뭐 시파10도 지금 시파10 가지고 하는 지금 RS넷이라는 것을 구현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얘도 뭐 그렇게 지금 여기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높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샘플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RS넷이라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이 나오면서 조금 그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능을 높여보겠습니다. 앞쪽에 뭐 가져오는 거는 했던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데이터 기본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 데이터 가지고 오고 똑같은 C10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총 1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 할 때 예, 노멀라이즈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풋 할 때 여기서는 달라지는 게 없고 아마 여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layers.add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보면 컴브하고 맥스 풀링 한번 하고 다시 컴브하고 예, 원래 여기 맥스 풀링 하는 자리인데 그죠? 했었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번에는 어, 가지고 온 다음에 여 위쪽에 있었던 이 맥스 풀링 2D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게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생긴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는데 네트워크에서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어떤 형식의 커널이로 되었느냐에 따라서 포토샵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샤픈이 될 수도 있고 블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만 도드라지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학습시키려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 그러니까 컨블루전이라는 구조를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어떤 특별한 특징들만 이렇게 뽑아내도록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9,9짜리 이미지로 특징이 뽑아지겠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얘가 학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학습된 커널에 따라서 커널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대로 한번 이미지를 뽑아보니 이미지를 왜곡시켜 보니 9,9에 64 필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학습은 64개의 그 커널입니다. 커널인 거고 그 커널 가지고 학습해봤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한 것과 근데 요때 요 커널만 사용하는 거, 요 이미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 그 이전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컨브 두 번을 더 통과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냥 컨블루전에 맥스 풀링만 했던 얘랑 두 개를 섞어서 한번 학습을 해보자. 그러면 좋지 않을까 결과가. 왜냐? 예, 지금은 추상화가 많이 된 거죠. 추상화 레벨이 여기에서 추상화가 한번 되고 또 추상화 한번 되고 맥스 풀링에서 또 추상화되고 또 추상화되고 컴브에서 추상화된 상태의 데이터잖아요. 얘랑 그 다음에 좀 덜 추상화된 요 상태까지만 딱 추상화된 그 이전 상태를 가져다가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동시에 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저 add라는 개념은 저 합친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러먼트 와이즈 합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벡터를 생각해 볼 때 어차피 벡터의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매트릭스가 벡터가 있을 때 만약에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1하고 3하고 2하고 4하고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포지션에 있는 것들을 더하면 똑같은 크기는 9,9,64가 나오겠죠. 최종 결과는 얘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둘은 합쳐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얘는
그 엘러먼트 와이즈 합이기 때문에 이 둘의 쉐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넘파이 할 때 이 매트릭스 연산하는 거는 반드시 계속 연습해 보시라고 한 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이 매트릭스의 쉐입을 가지고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이게 가능해? 그러면 얘도 애드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 시점에 거도 나는 학습을 같이 한번 시켜보고 싶어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28 x 28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레지듀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대신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9,9짜리를 그 이전 상태와 레지듀얼에서 합쳐서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다시 컨볼루전을 해요. 그죠? 컨볼루전을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또 9,9에 64짜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꼭 이때만 쓰라는 법이 있어? 이 이전에 있는 데이터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합쳐도 되지 않을까? 그건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사이즈만 맞다면 레지듀얼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코딩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앞쪽에서 레이어가 쭉 내려오고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보면 layers.add 한 다음에 x 사용했죠. 그러면 이 x는 어디에 x일까요? 이 위에 있는 ex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ex는 여기에 의해서 묻혀졌죠. 예, 얘는 리플레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ex는 마지막에 ex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과되고 여기 두 개도 통과한 그 x와 그 다음에 이 위에 여기까지만 통과한 블럭 1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블럭 1 아웃풋에 있는 요 두 개를 합치겠다는 얘기죠. 그게 그림으로 그려보니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얘와 여기에 더 추상화시켰던 요 두 개를 합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거야가 되는 겁니다. 요게 레지듀얼 커넥션이고 단순하게 텐서플로우에서는 layers.add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컨볼루션 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처음에 얘를 접하면 거부감이 좀 생겨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자, 요거는 코딩이고 그래프로 볼게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그 글로벌 에버리징 하기 직전에는 7,7,64가 됩니다. 즉 7,7,64가 되죠. 자,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7,7짜리 이미지가 64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64개가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64개를 합칩니다.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느냐면 7,7짜리였잖아요. 원래 이거를 풀링하려면 어떻게 돼요? 풀 사이즈를 예를 들어 내가 뭐 2,2면 2,2짜리를 이렇게 위에다 얹어가지고 그 안에서 맥스 값 뽑아내고 얘는 에버리지니까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평균을 냅니다.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맥스 풀링은 맥스 값을 가져오는 거, 에버리지 풀링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 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엘러먼트들을 합한 다음에 나누기 그 엘러먼트의 개수만큼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을 구했었는데 그런데 저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7,7짜리를 통으로 에버리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풀 사이즈가 7,7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7,7인 상태로 얘네들을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7,7이 한 개의 숫자가 되겠죠. 한 개의 스칼라 값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64개밖에 남지 않는 거, 숫자가 64개밖에 남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숫자가 64개밖에 안 남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뭐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냐입니다. 자, 레지듀얼 커넥션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도대체 이렇게 합쳐놓은 게 무슨 의미냐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거는 스스로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얘보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처음에는 더 와닿질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하면 이거 7,7짜리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학습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게 학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반이 A, B, C 반이 있었어요. 그럼 A, B, C 반을 얘는 결국은 피처를 뽑는 겁니다. 피처. 근데 그 반에 총 학생이 7명씩 있었던 거예요. 7명씩 있었는데 한 반에 7명씩. 그런데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성격들을 어차피 7명은 최초의 28개 28x 28짜리 이미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피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원래는 28명 있던 반을 7이라고 뽑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28명의 대표성을 가지는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 뭐 수학과다. 수학이다 수학. 만약 수학 성적을 보자. 수학 성적을 보면 수학 성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각 반마다 그런 수학 성적을 가지는 애들을, 대표성을 가지는 애들을 하나 뽑는 거예요. 그죠? 이게 커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커널에서는 또 어떤 거를 보느냐 하면 영어 성적으로 이 학생들을 대표성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28명의 학생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7명을 뽑아가지고 이거는 또 다른 필터로 이거는 영어 성적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구나. 그럼 이게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에버리지 풀링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세히 또 놓고 보시면 자, 이 수학 학생들을 뽑아놨잖아요. 특성을 가진 애들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7명의 특성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런 반 A, 그 다음에 7개의 이런 특성을 가진 B반, 이런 특성을 가진 수학 성적에 있어서 이런 특성을 가진 C반 이렇게 하는 게 요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7명의 학생들을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수학 성적을 평균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반은 수학 성적이 80% 성적인 반, B반은 수학 성적이 뭐 35점인 그런 반, C반은 뭐 60점인 반 이렇게 불러도 평균을 내면 이 세 개의 반을 구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글로벌 에버리징이고 원래 나온 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이 7 곱하기 7짜리를 덴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뒤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학습해야 될 피처가 너무 많으면 피처가 많다는 얘기는 W랑 B가 많다는 얘기고 이거는 학습해야 될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학습해야 될 양을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기본을 만들었는데 느낌적으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어떤 학생 그 반의 평균을 내서 그 반의 그 평균으로 그 반을 피처를 정하자, 그 반의 특성을 이야기하자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이게 도대체 왜 붙였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데다가 어디에다가 붙여서 쓰면 되겠구나, 뭐 이러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 에버리지 풀링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에버리지 풀링까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앞쪽과 댄스 시키는데 여기에 드롭아웃이라는 게 나옵니다. 드롭아웃은 뭐냐 하면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이 레슨에서 썼던 기술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그러면 레슨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드롭아웃을 한번 보실 텐데, 드롭아웃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트워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얘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연결했고, 이렇게 연결했고, 이렇게 얘네들을 전부 다 풀리 커넥티드입니다. 다 그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뭐 연결됐는데,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얘도 뭐 대충 연결하고, 자, 예를 들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학습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이 모든 연결 라인들을 다 학습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오버핏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버핏은 계속 앞쪽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데이터에 편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데이터에 너무 편중이 돼서 실세계에 정말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 넣으면 이게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버핏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커넥션이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습을 할 때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학습시키고, 뭐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걸 하지만
얘는 없는 상태로 학습을 시켜보자는 거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를 뭐 10만 개를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얘가 없어진 상태로 보여주고, 어떨 때는 얘가 없어진 상태로, 어떨 때는 얘와 얘를 동시에 없애고 학습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특정 레이어 부분을 없애고 학습을 시킨다. 이게 드롭아웃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드롭아웃이라고 레이어가 하나 생겼잖아. 256개짜리. 그럼 256개짜리고 위에 드롭아웃의 레이트는 0.5라고 넣었잖아. 그냥 50%. 한번 이렇게 학습할 때 여기에 256개 중에 128개죠. 절반은 128개만 살려놓고 나머지 네트워크는 다 죽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학습을 시키고, 또 다음번 스냅에서는 아까 학습하지 않았던 128개를 똑같이 학습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네트워크 128개를 뽑습니다.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학습시키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게 보팅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또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좀 더 저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버핏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드롭아웃이다. 예, 요렇게만 일단은 코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드롭아웃을 시키고 댄스 10개를 뽑는다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RS넷의 이 네트워크들이 아마 이해가 이제는 조금, 요 네트워크는 아마 요런 형태의 네트워크는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학습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걸 썼고요. 그랬을 때 학습을 시켜보면 얘는 73%, 아까 앞쪽에서 그냥 CNN을 썼을 때, CNN에 컴보 맥스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대략 한 이게 67%인가 68% 나왔을 거예요. 근데 73%에 72%, 그리고 학습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봐도 이렇게 오다 오버핏이 되려고 하다가 조금 수렴하고, 또 얘도 오버핏이 되려고 하다가 수렴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프도 예뻐졌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RS넷에 들어있던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요쪽에 본인이 바꾸고 싶은 대로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여러 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결과들이 좀 바뀌는 걸 아실 거고요.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일반 CPU에서 돌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얘를 GPU 있는 환경에서 돌려보시고, 만약에 집에 GPU가 없거나 뭐 여의치 않으면 코랩 있잖아요. 코랩에 한 달 사용료가 10,000원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안 내도 뭐 이 정도 돌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코랩을 아마 사용법을 좀 익히셔서 코랩에서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